네, 오늘의 아제론으로 하루를 설날을 보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체중 감량을 생각한 분들이 주변에 의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혹은 말하다 보면 듣는 얘기가 있죠. 저 같은 나이에 상사나 아재들이 와서 야, 굶지 말고 운동으로 빼야지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아재들 보면은 보통 인생에서 큰 체중 변화도 없었고 뭐 운동을 좋아하거나 혹은 운동을 딱히 안 하고 그냥 적당한 배에 잡히는 약간의 똥배 정도 있는 근데 별로 티나지 않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요런 말을 잘합니다. 전형적인 아재의 논리죠. 근데 저는 이런 거에 좀 긁히는 편인데 왜냐면 저는 살아오면서 여러 번 체중 감량을 했었고 한 2, 30kg 크게까지는 한 40kg까지도 감량을 했다가 계속 요요를 겪어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절대 극단적인 뭐 굶기만 하는 다이어트는 해본 적이 전혀 없고요. 항상 운동이랑 식단을 병행했고 감량 속도도 한 달에 한 4kg 많이 빠지면 4.5 거의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의학 전문가들이 권하는 수준에 맞는 정도의 감량 패턴으로 살을 빼왔습니다. 지금은 약간 은퇴까지는 아니지만 좀 포기 상태긴 한데 뭐 다른 측면으로 접근하자면 오늘을 하고 싶은 말은 사실 간헐적 단식이라는 꽤나 유행은 지났지만 종종 사람들이 하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죠. 이게 간헐적 단식에 대한 말이 많은 이유는 뭐 유행이었던 적도 있었고 뭐 지금은 지났지만 그리고 좀 단순한 느낌이고 뭐 새끼 먹던 사람 그냥 아침 줄이면 두 끼고 두 끼 먹던 사람 좀 다이어트니까 일일 일식 해보자 해서 세 끼에서 두 끼 혹은 두 끼에서 한 끼 이런 식으로 해서 끼니를 그날 하루의 끼니를 줄이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끼니 안에서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이런 류의 취지에 맞지 않은 물음표들 그리고 패턴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게 사실 간헐적 단식입니다. 게다가 제일 문제점은 간헐적 단식 중에서 간헐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단식의 방점이 찍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굶는다, 굶는 다이어트의 일종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사실 굶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starving 이런 표현 쓰죠. 그리고 단식은 fast. 사실 패스트가 빠르다인데 이거 뭐 단식이란 표현할 때는 파스팅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의 차이는 굶는 것과 단식의 차이는 자발성인데 이 자발성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 사람들은 당연히 자발적으로 굶긴 하죠. 자발적으로 굶죠. 그러니까 먹는 걸 통제한다는 표현보다는 자기가 굶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거부감, 자기가 굶고 있는 이유는 자발적이기라기보다는 체중 감량,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는다는 그 마음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하고 나서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람들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원래대로 식단에 돌아가면 다시 요요가 오게 되고 결국 간헐적 단식에 대한 거부감만 남게 되겠죠. 근데 이런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간헐적 단식에 대한 거부감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스포츠 사이언스 연구 결과 혹은 영양학 쪽 결과에서도 좀 드러납니다. 그래서 단식에 관한 뭐 간헐적 단식을 비롯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단식이라고 하자면 단식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는 대체로 당뇨병을 관련한 질환을 연구하는 데에서 좀 많이 발표를 합니다. 실제로 뭐 체중 감량과 그 당뇨병 연구 결과 사이에서는 굉장히 상호작용이 꽤 많은데 일단은 또 간헐적 단식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흔히 단식 연구 과정에서 자가포식, 오토파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실 이걸로 노벨상까지도 나온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단식이 좀 길어지면
우리가 이제 세포를 이제 이제 뭐랄까요, 이제 좀 오류가 있는 세포들을 이제 먹어서 세포들끼리 이제 포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세포 교란된 세포들을 제거하는 것을 스스로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좀 더 건강하고 그게 장수의 비결이다까지도 이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노화라든가 뭔가 호르몬 관련한 이슈들, 인슐린, 특히 인슐린에 대한 문제, 혹은 뇌 건강 문제, 뭐 BDNF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뇌 건강과 관련한 세포에 영향을 주는 부분까지도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스포츠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운동 그리고 영양학을 통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추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다이어트를 핵심으로 연구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간헐적 단식 결과는 부정적이죠. 왜냐면은 이게 스포츠 사이언스라는 부분은 그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들은 결국 피트니스 산업 혹은 영양학 쪽 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운동하고 자주 먹어서 거기서 나오는 퍼포먼스를 계속 어쨌든 뭐 연구 결과지만 광고의 의미도 있죠. 마케팅의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연구 결과라는 게 완전히 순수한 연구 결과는 세상에 없다고 보거든요. 앞서 말한 뭐 당뇨나 뇌 건강이나 이런 거, 노화나 이런 것들도 그들도 그쪽으로 펀딩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더 나아가면은 이제 스포츠 사이언스 혹은 영양학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단식을 오래 했을 때 일어나는 이런 부작용들을 언급을 합니다. 실제로 단식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 중에는 이제 심장마비 등이 있죠. 그러니까 심장에 무리가 가는 거죠. 단식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지속적인 굉장히 오랜 단식은 몸의 어떤 영양분을, 장기에 있는 영양까지도 다 칼로리로 써야 되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심장을 가져갑니다. 뇌는 절대 안 건드려요. 끝까지 극한의 단식 기간이 길어져도 뇌는 지키려고 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심장 질환 뭐 이런 등과 같은 부분으로 이제 치명적인 부작용을 언급하기도 하죠. 문제는 이제 뭐 이런 간헐적 단식을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조군이나 이런 것을 설정하고 기간도 짧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체중 변화 정도만 이제 하는 부분도 있고,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를 보통 하루 기준으로 뭐 12시간, 16시간, 20시간 이 정도가 결국 패턴이라서 간헐적 단식을 너무 협의에 너무 좁은 의미로만 두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뭐 저는 스포츠 사이언스의 연구 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정말 약간 자신의 몸이 핏하고 어떤 퍼포먼스를 위한 그런 삶을 추구한다면은 스포츠 사이언스에서 제시하는 대표적인 운동은 아무래도 뭐 제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제 보디빌딩식 식단이나 운동법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트 체육인들이 하는 훈련 루틴이나 그걸 완벽히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어떤 수행하고 있는 훈련법이나 영양학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기사로 찾아서 그거를 따라하는 게 훨씬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효과를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동의합니다, 저도.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하자면 모든 다이어트의 부작용은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꼭 간헐적 단식으로 다이어트를 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그 강박 자체가 어떤 식단을 도입해도 모든 부작용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그럼 코르티솔이 분비하고 또 살은 안 빠지고 정체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울해지고 세로토닌 분비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다 호르몬적인 문제죠.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아제론답게 또 거창해야죠. 꼰대답게. 이제 간헐적 단식에서 그럼 무엇을 얻을까? 저는 처음엔 저도 체중 감량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먼저 많이 찾아봤죠. 이게 당뇨 연구하던 제이슨 펑이라는 사람을 전 좋아했거든요. 오비시티 코드라고 비만 코드라고 번역이 됐는데 야 이런 게 있구나. 물론 SBS 스페셜에서도 방송을 했지만 저는 이제 제이슨 펑의
강연이 더 끌렸거든요. 야, 다 자가 포식도 있네. 뭐 뇌건강 BDNF 막 이러면서 BDNF 막 풀 막 그런 거 뭐라고 했지? BDNF가 말하는 이제 브레인 드라이브드 뉴로 팩터 어쩌고 해가지고 아우 이름도 멋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이제 나아가다가 이제 제 몸을 좀 더 간헐적 단식의 어떤 라인을 넘어선 거죠. 처음엔 하루 저도 그렇겠죠. 뭐 16시간, 18시간 그러다가 20시간 이제 하루 바깥으로 넘어간 거죠. 하루를 24시간을 아예 셧다운하고 그 다음날 먹거나 아니면 48시간 아니면 72시간까지 했다가 셧다운 이제 회복하고 더 하다가 보니까 뭐 6일까지도 그게 누가 제가 뭐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했던 경험도 있겠지만 그냥 단식 자체를 좀 더 해보자. 내가 어디까지 단식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런 일종의 욕구가 생기더라고. 반대 욕구.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욕구도 있는데 먹지 않으려는 욕구. 그러니까 자기 통제력에 대한 실험을 스스로 하게 된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단식으로 얻는 이점은 자기 통제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철학 아니면 철학자들이 단식을 강조했던 그 구절들이 몇 가지 다 발견이 되는데 신기하도 그런 자기 통제력에서 오는 일종의 자기 효용감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사실 저도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지는 않지만 약간 단식을 할 때 운동처럼 약간 훈련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 몸이 단식에 익숙해질 수 있는 그리고 자기 통제력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간다면 정신적인 어떤 수양도 된다고 말하곤 싶지만 요건 조금 더 나가는 느낌이라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그런 비슷한 경험을 좀 해서 나름 좀 괜찮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체 실험을 바탕으로 한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이제 간헐적 단식이나 위 밴드 수술 혹은 위 절제 수술 그리고 지금의 싹센다나 위고비가 가지고 있는 그 GLP-1 기반의 에, 어떤 약들 다이어트 약들이 가져오는 기전은 다 다르지만 그 효과는 그래프상 유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약이나 수술의 힘을 빌리는 것과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어떤 그 자기 통제력이 가져오는 이점은 동일한 혹은 유사한 셈이죠. 이제 제가 약간 간헐적 단식 홍보 대사처럼 들리는 것 같고 그렇게 행동했지만 그렇게 행동한 거 맞습니다. 대신 여러 부작용이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 자체로 이 게임에 들어가 버리면 정말 끝이 없고요. 왜냐하면 감량을 하고 또 유지하다 실패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 또 좀 힘들지만 다시 마음 다잡고 또 감량하는 이 삶. 이건 진짜 시지푸스가 돌을 산 위로 굴러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감량이라는 싸움에서 내 몸에 일종의 생체 실험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누가 이 다이어트를 한다더라, 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더라 이런 걸 듣지 말고 직접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할 거면 하지 말고 저거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해보고 내 몸에 맞는지 해봤는데 좀 아닌 것 같더라. 다만 너무 속단하지 말고 최소한 한 3개월 정도는 해보는 게 좋아요. 근데 뭐 3개월 정도를 해보려고 마음 먹었는데 한 4주 정도쯤에 몸에 너무 심각한 부작용이 느껴진다.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 변화가 확실히 안 좋은 게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이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그 중단하고 이왕이면 이제 운동 위주로. 근데 운동도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은 마찬가지로 신체적으로 극단적인 부작용이 몸에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맞는 패턴을 찾아서 그거를 이제 훈련해 나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도 식단도 다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덧붙이자면 수면 시간까지도 해주면 좋죠. 젊은 친구들이라면 사실 운동하고 술 먹어도 빠져요. 참 족같죠. 우리 아재들은 운동도 해야 되고 식단도 해야 되고 해도 뱃살은 안 빠져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냥 옷 입었을 때 티만 안 나는 정도만 유지하는 게 좋죠, 사실. 뭐 여하튼 그래도 더 나아가자면 이제 나이가 들고 혹은 점점 자기가 체중 감량을 여러 번 했던 사람이라면 운동, 식단, 그리고 수면 패턴까지도 다 생활 습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가지고 참 어려운 게임이에요. 다이어트라는 것도 머니 게임만큼이나 이 다이어트라는 게임도 상당히 자기한테 어떤 여러 가지 생체 실험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에, 굶어서 빼지 말고 먹는 욕망을 통제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해. 운동은 생활 습관으로 만들면 좋잖아. 그리고 다이어트 웬만하면 하지 마. 그 게임에 들어가면 인생 피곤해. 라는 아재론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